여러분, 오늘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달걀입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달걀 말입니다. 달걀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도 드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간에 부담을 준다,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좋아하시면서도 주저주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위 분들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달걀이 진짜로 어떤 식품인지, 매일 2개씩 드시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드시는 게 맞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달걀 2개를 드시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뇌, 눈, 근육, 뼈, 심지어 소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달걀 노른자가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달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셔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달걀이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조심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도시입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음식입니다. 달걀 2개를 드시면 그 재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걀을 드시면 먼저 위에서 잘게 부서집니다. 그 다음 소장으로 넘어가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여러분, 40세가 넘으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방금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하려던 말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름이 이태에 입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오늘 달걀 이야기를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콜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뇌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뇌는 기억하고 배우고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린이 필요합니다. 달걀 노른자가 바로 그 콜린의 보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 안에서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잘 전달되려면 콜린이 충분해야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2.3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무려 2.3배입니다. 달걀 2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되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왜 중요하냐면 신경섬유를 감싸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전선 주위를 감싸는 절연 피복과 같습니다.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듯이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엉뚱한 데로 가거나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비타민 B12가 부족하신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뇌 다음으로 달걀의 혜택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점점 침침해지시나요? 글씨를 읽을 때 눈이 금방 피로해지시나요?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달걀 노른자 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망막, 특히 황반을 보호합니다. 황반이라는 곳이 세밀한 것을 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망가지는데 그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황반변성은 주요 실명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변성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이 바로 이 두 성분을 천연으로 공급해 줍니다. 알약으로 따로 사드실 필요 없이 매일 달걀 2개만 드셔도 됩니다. 눈 다음은 근육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40세 이후로 계단 올라갈 때 더 힘들어지셨나요? 짐들 때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40세부터 매년 조금씩 근육이 빠집니다. 손 쓰지 않으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30% 이상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낙상 위험, 골절 위험,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생물학적 가치가 아주 높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단백질 비율입니다. 달걀의 생물학적 가치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즉, 달걀에 든 단백질은 우리 몸이 거의 다 흡수해서 씁니다. 고기보다도 높습니다. 달걀이 단백질 식품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달걀에 다 들어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 9가지, 달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도 달걀이 도와줍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D와 인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이는 뼈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달걀 2개를 드시면 배가 부릅니다. 그게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간식이 줄면 당 섭취가 줄고 혈당 스파이크가 줄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달걀 2개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달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10중 8구 콜레스테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하면 또 무엇이 떠오르세요? 혈관이 막힌다, 심장마비다, 뇌졸중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걱정 자체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최신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데 씁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씁니다. 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씁니다. 소화를 돕는 담즙산을 만드는 데도 씁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간이 매일 콜레스테롤을 생산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전체 콜레스테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달걀을 먹으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입니다. 반대로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으면 간이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0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달걀 섭취량과 심장질환 발생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0명 이상을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달걀을 한두 개 드시는 분들과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달걀을 드시면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이 혈관 청소부를 늘려주는 셈입니다. 아,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요? 달걀 노른자에 지방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노른자에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많냐면 과자, 케이크, 도넛, 패스트푸드, 여러 번 사용한 튀김 기름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달걀을 삶아 드시는 건 이런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달걀을 어떻게 드시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달걀을 버터에 프라이해서 소시지랑 삼겹살이랑 같이 드시면 그건 달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드시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달걀을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간은 정말 강인한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을 처리합니다. 건강한 간이라면 달걀 2개를 소화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의 콜린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린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오히려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달걀이 지방간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달걀이 간을 망가뜨린다고 피했는데 사실은 달걀이 간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건강한 대부분의 분들에게 달걀은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려줍니다. 셋째, 간에 부담을 주기는커녕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달걀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좋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달걀이 좋다는 걸 아는 것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아는 건 다릅니다. 제가 16년 가까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걀 좋다더라 하면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달걀 콜레스테롤 많다더라 하면 몇 달째 한 개도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달걀을 드시되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밤새 공복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몸이 단백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 타이밍에 달걀 단백질이 들어오면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점심 전에 군것질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달걀과 가장 잘 맞는 조합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또 달걀과 현미밥, 통밀빵, 고구마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반대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이런 가공육들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달걀의 장점을 상쇄해버립니다. 또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잔뜩 넣고 굽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기 또는 찌기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기름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고 달걀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됩니다. 또 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살균 과정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생달걀이나 반숙 상태로 먹으면 아비딘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영양 흡수 측면에서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달걀은 식히고 나서 드시면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과 비슷하게 소화를 좀 더 천천히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차이이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뜨거울 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개가 적당할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매일 달걀 2개는 적당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루 2개를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 식단에서 달걀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달걀 외에 육류를 많이 드셨다면 달걀을 하나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달걀이 그날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라면 2개는 충분합니다. 저녁에 달걀을 드셔도 됩니다. 혹시 저녁에 달걀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저녁에 달걀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을 잘 드시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채소와 함께 드세요. 둘째,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드세요. 셋째, 하루 2개를 기준으로 드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달걀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손자, 손녀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으시죠? 그 아이들에게 달걀을 얼마나 주고 계세요? 혹시 달걀이 애들한테도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들에게 달걀은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이들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달걀의 콜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이 뇌는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수십억 개의 신경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 발달과 기억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많이 보죠? 눈이 일찍부터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아이들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달걀을 먹어도 될까요? 이유식을 시작할 때 노른자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틀 정도 지켜보세요. 발진이나 두드러기,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없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달걀 알레르기가 걱정돼서 나중에 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신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 중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담당 소아과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날달걀이나 반숙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에 훨씬 취약합니다. 완전히 익혀서 드리세요. 그리고 달걀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달걀만 먹이지 마세요. 아이들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달걀 외에도 생선, 두부, 콩,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드려야 합니다. 달걀은 그 다양한 식품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밥을 먹일 때 달걀만 있으면 잘 먹으니까 달걀만 계속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집니다. 채소도 꼭 같이 드리세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조심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달걀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즉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이 손상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신장 기능 저하가 있으시거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달걀 섭취량을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 분들은 달걀을 드셔도 몸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유전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조절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달걀 섭취를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건 모든 고지혈증 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담낭, 즉 쓸개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소화관에 들어오면 담낭이 수축해서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낭에 돌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축 과정에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심하게 쑤신다거나 식후에 오른쪽 윗배가 아픈 분들은 담낭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담낭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달걀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네 번째,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달걀 알레르기는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달걀을 드신 후에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가 붓는 느낌,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조이는 느낌,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생기신 적이 있다면 달걀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인받으세요. 자, 이렇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달걀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식품입니다.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달걀이나 반숙달걀 드시는 분들 계세요? 날달걀이 더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흡수율입니다. 이걸 알고 놀랐는데요. 날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51% 정도인데 익힌 달걀은 91% 가까이 됩니다. 같은 달걀인데 익히면 거의 2배 가까이 단백질을 더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날로 드시면 손해입니다. 둘째, 식중독 위험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의해 죽습니다. 70도 이상으로 완전히 익히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날달걀이나 반숙은 세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이 좋은지 나쁜지에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달걀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달걀을 매일 드셔도 매일 밤을 새우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전혀 안 하신다면 달걀이 그것을 다 커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적당히 관리하시면서 달걀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건강 관리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40세 이후로는 하루에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습니다. 달걀 드시고 운동하시면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훨씬 잘 전환됩니다. 달걀과 운동의 시너지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잊지 마세요. 달걀만 드신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 비타민, 파이토케미칼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한 가지 이상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 2개를 매일 드시면 뇌 건강, 눈 건강, 근육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린이 뇌를 보호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을 지키고 최고급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대부분의 분들에게 혈액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고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달걀은 삶아서 채소와 함께 하루 2개를 기준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시지나 베이컨, 튀김 음식과 같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넷째, 손자, 손녀들에게도 달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담낭질환,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기억하세요. 3가지입니다. 첫째, 삶아서 드세요. 둘째, 채소와 같이 드세요. 셋째, 하루 2개를 기준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오늘 하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달걀 2개 드셨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올바른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신다면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부터 달걀 2개를 삶아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